네, 제가 최근 국내 주식시장을 탈출해야 된다.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대통령실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 정부화는 불변하다. 당정의 조율 지켜볼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지수가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진짜 이런 워딩이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6월 23일입니다. 민주당이 코스피 5천 특위를 출범하면서 3법 개정 시도적 요구다. 여러분들 6월 23일이에요. 지금 8월달 초죠. 2개월도 안 지났어요. 누가 보면 뭐 6개월, 1년 지난 줄 알겠어. 그러니까 본인들이 뱉은 말을 2개월도 안 돼서 손바닥 뒤로 뒤집어 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민주당과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자, 한국 주식시장이 허니문 랠리 왜 올랐겠습니까? 올랐던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5월달에 선거하고 많이 올랐잖아요. 왜 올랐겠습니까? 이번에 실제로 주식에 대한 좋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죠. 그런 기대감에 실제로 상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매수세를 끌어올렸고, 여기에는 충분히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었죠. 본인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가 PBR, 여러분들 주가 순자산 비율, 말 그대로 기업이 당장 해체했을 때 100만 원이라 그러면은 지금 주식에서 가치평가가 8,500원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85만 원밖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해체해도 100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주식의 가치가 85만 원이라고, 기업 가치가? 이거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많은 글로벌 이런 은행들이라든가 월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국 주식 싸다, 좋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어요. 이번에 상법 개정이 되면은 코스피 진짜 모건스탠리도 막 4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담았던 거고, 실제로 거기에 맞게 정부 정책 기대감이 올랐고,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때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했습니까? 상법 개정하면서 코스피 막 3,710에서 5천 가능하다, 상법 개정 합시다 해서 상법 개정 했죠. 개정안 올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다 여러분들? PBR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이 넘었어요. 자, 1 다 넘었습니다. 주영주, 소형주 빼고는 1 다 넘었어요. 그럼 이제 주가 주식 싼 겁니까? 우리나라 주식 예전만큼 엄청나게 싼 거예요? 아니에요. 1이 넘었다니까, 이제. 넘었잖아요, 6월달에. 상법 개정하면서 넘었잖아요. 자사주 매입도 많이 하고.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의 메리트가 사라졌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계산의 영역이야. 그리고 이거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상법 개정은 이제 스타트예요. 상법 개정 하게 되면서 뭘 해야 된다? 기업들의 PBR, PER, 그리고 ESP, EPS, 주가 순자산 비율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의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뭘 해야 됩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주주들한테 환원해라,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해라. 요걸 이제 정책을 하는 게 상법 개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상법 개정이고 세제 개편안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 꼬였죠. 뭐가 나왔습니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자사주 빨리 매입해서 소각해가지고 본인들의 주가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주가 가치 끌어올리면 자기 회사도 좋으니까 누구나 사고 싶은 주식이 되고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주식이 되니까 이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거 긍정적인 이슈죠. 그럼 우리나라도 기업들을 빨리 키워서 돈 많이 벌게 해가지고 자사주 소각하게 해. 이게 이 다음 넥스트 계획이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번에 말도 안 되는 세제 개편에 나오면서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뭘 합니까? 자사주 소금을 하는 게 아니고 배당 소득도 많이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배당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낮아져요. 배당 수익률이 더 떨어지고, 그냥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부에서 배당 계속 하라 그러는데 왜 배당 수익률이 계속적으로 날이 갈수록 떨어지지? 대형주에 대해서? 물론 실적 발표 시간이 있긴 하지만은 떨어지지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우리나라가 배당 성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이유 자체가 배당 소득세가 너무 세요. 배당세가 너무 세. 그러니까 주식을 배당하려고 해도 최대 45%를 여러분들 주식을 주면서 돈을 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최대주주 비중이 너무 높아도 별로고, 왜냐면 최대주주 비중 많으면 배당세 할 때 배당세 많이 내니까. 너무 낮으면은 또 너무 낮은 거는 주주 침해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합니까? 지주사로 나누기,
지분 나누기, 지분 떼어내기 이렇게 해가지고 지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견제 안 받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제 개편을 통해서 충분히 좋게 시장에 친화적으로 이게 구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법 개정까지는 오케이인데 이 상법 개정하면서 분명히 뭔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우리 강하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세제 개편안에서 뭡니까? 그걸 다 뒤집은 거예요, 말 그대로. 법인세 올려버리고 증권거래세, 우리나라 증권거래세 대만 다음으로 전 세계 최고치입니다. 다른 나라는 증권거래세가 없어요, 여러분들. 양도세 갑자기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버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주식 양도세 낮추면은 누가 이득입니까? 주식 양도세 낮추면은 누가 이득이에요? 대주주가 이득이야. 경영권에 대한 이런 압박을 안 받잖아요. 최대주주가 10억 이상이면 최대주주라고 뭐 대주주라고 취행하는데 그러면은 적대적 M&A를 안 당한단 말입니다. 적대적 M&A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상법 개정은 기업들에 대한 굉장한 옥죄기인데 세제 개편은 오히려 기업들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기업들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제가 이 거래세율도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저는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그래도 있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 대주주 기준이라든가 법인세율이라든가 배당세율 이거 분리가 요거는 최대주주한테만 유리한 업종들로 변환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야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시장을 우리가 전환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뒤통수 이렇게 쳐버리니까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 주식시장에서 거래대금이 급감할 수밖에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주식 정말 정보가 제한된 시절에는 뉴스 보고 우리가 뭐 흔히 말 레거시 미디어 뭐 KBS, MBC, SBS 뉴스 보고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이야 유튜브도 있고 다른 외국계 뭐 언어 포탈도 있고 해가지고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기 때문에 정부가 그지 같은 정책이 나오게 되자마자 바로 그냥 거래대금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근데 이거는 눈도 깜빡 안 해요. 왜? 이렇게 지금 시장에 급락이 나오고 지금 5거래 연속으로 시장이 떨어지면서 막 우리 막 청원 14만 명 돌파했는데 워딩 보세요, 워딩. 우리 불변한데? 지금 7월 들어서 여러분들 코스피 5천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부 관료 입에서? 그런 말도 안 나오죠. 안 나와.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이용당한 겁니다. 철저하게 이용당했다. 사람 여기에서 이제 수급 끌어가지고 투자자들 밀어놓고 고점 구간에서 신고점 구간에서 그것도 코스피에 막 3,200 올라갈 때 별 그지 같은 법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고점에서 주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부터 또 금주세처럼 질질 끌고 반복되는 거예요. 패턴.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시장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더 이상 PBR도 낮지 않아. 그럼 정부가 빨리 기업들 영업이익률 끌어올려서 배당 좋게 만들어주고 자사주도 잘 매입해주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을 내놨어. 왜 한국 주식시장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 정치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글로벌 IB 인터내셔널 뱅크에서 셀 코리아 세제 개편안 정부 정책과 너무 정반대야. 책지만 있고 당근은 없어. 이런 말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반시장적인 정책 제안. 근데 여러분들 이게 한 2달 만이라니까요. 언제까지 거짓말에 속으실 거예요. 저는 믿지도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근데 실제로 상법 개정하니까 그때부터 살짝 믿었는데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죠. 세제 개편 뒤통수 찾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웬만해서는 빨리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면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도 남았죠. 노란봉투법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그냥 조금만 더 공부해 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법안입니다. 말이 안 되는 법안이에요. 그냥 제가 말이 안 되는 법안이더라도 사회적 합의, 기업들과 합의해서 기업들과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이거를 뭐 진짜 좀 우리가 합의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한 발씩 물러나는 그런 것들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법대로 해란 말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법대로 해란 말이. 법대로 하면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최근에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사망자가 건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면 50%가 넘어요. 1년에 나오는 사망자 중에. 당연히 개선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서 일 안 해보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날 경우도 있어. 아무리 제재를 해도 이거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워낙 위험한 현장이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 사회적 합의 개선하고 개선하고 기간을 부여 기간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사망자 발생하자마자 산지와 전면적 건설사 입찰 자격 연구박터 검토하라요. 아무리 내가 안전하게도 사망자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면. 공무원 죽으면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공무원이 가로로 쓰러져서 죽었어. 그럼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법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DL건설에서 대표 임원이 저런 사표 썼어요. 포스코 NC 여러분들 200여 건설 현장 멈췄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번 정부는 반기업 정부예요. 반기업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해서 제가 믿었는데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라는 겁니다.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와 이런 뭐 논의가 거쳐지지 않고 너무 지금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아마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시던지 미국으로 가시던지 비트코인 하시던지 그 정도가 맞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 매매 일지에서 워딩이 중요하다. 10억 해도 돼요. 워딩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워딩이 중요한데 워딩이 너무 재수 없습니다. 워딩이 지금 우리가 정상화 시키려고 하는데 세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 세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내수도 돌려야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은 대주주를 10억을 하는 대신에 다른 뭐 세제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식시장 계속 5천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워딩이 나왔으면은 화가 났지만 참았을 거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조율시켜 볼 거다. 아니 왜 이렇게 앞뒤가 달라? 코스피 5천 보내겠다면서 공약에 대통령 공약이었잖아요. 민주당 공약이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2달 만에 바뀌는 거예요? 아무튼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 화가 많이 났고 어제 뭐 제어 하나 화낸다고 뭐 이 높으신 양반들이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뭐 안 하면 되죠 국내 시장. 그래서 이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올렸고 진짜 여러분들 이거는 제 감정적인 면을 떠나서 실제로 지표상으로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 10일 동안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10일 동안. TAB 사고 YG 플러스 팔고 YG 플러스 사고 YG 플러스 물론 뭐 제가 배가 그때 좀 건강상 문제로 여러분들 못 팔았지만은 급등했을 때 아무튼 그냥 지금 빨리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계속 그냥 이대로 가다가 또 저렇게 하겠지 이렇게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시세 반납하면은 2,500포인트까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기대감으로 올랐던 지표잖아요. 완성했잖아. 어떻게 할 거야? 저평가도 아니라니까 이제 한국 주식시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택하세요 빨리.